the chandelier. From the chandelier. Holding on for tonight. Help me, I'm holding on for the light. Everything lasts for until one light. Cause I'm just holding on. Cause I'm just holding on for tonight. On for tonight. Kill my cross for what you want now. Just what I'm known for tonight. Cause I'm just for you all. I'm gonna fly like a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일 아이돌의 결정적인 차이란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고 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일 아이돌로 구성된 아이즈원이 활동을 종료하고 일본 아이돌들은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일본에서 그 과정을 보면서 심도 깊은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 기사가 너무 길어서 저는 한일 아이돌의 차이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그 부분만 번역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즈원의 한국과 일본에서의 활동을 보면 이상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K-팝으로 이미 발표된 곡의 일본어판을 제작하는 것은 로컬라이징의 일환으로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아이즈원 또한 대표적인 한국어곡 라비앙 로즈와 비올레타 등이 일본어판으로 제작되어 2020년 10월에 발표되었던 12에 수록되었습니다. 반대로 활동 초기에는 일본어 곡의 한국어판이 제작되었습니다. 2019년 2월에 일본어 데뷔 싱글 좋아한다고 말하게 하고 싶어의 커플링으로 발표된 기분 좋은 안녕, 고양이가 되고 싶어가 있습니다. 2개월 뒤에 이 두 곡이 한국에서 2집 미니 앨범 하트 아이즈의 한국어 가사로 수록되었습니다. 이상한 현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두 곡은 가사를 제외하고 같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입체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템포가 빠른 기분 좋은 안녕에서는 그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한국어판은 보컬과 반주가 조화롭고 곡 전체에 있어서 완급 조절이 잘 되었다는 느낌이 있는 반면 일본어판에서는 보컬만이 튀고 전체적으로 밋밋하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이 차이가 앞서 말한 입체감이며 이상한 현상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 두 곡이 명확하게 보이는 차이는 저음부입니다. 한국어판은 저음이 강한 반면 일본어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컬 또한 한국어판은 반주에 녹아들어 있지만 일본어판은 한마디 한마디가 지나치게 선명합니다. 이것은 일본어판 보컬의 잔향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아마도 믹싱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음악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레코딩 이후의 작업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취향설입니다. 저음을 중시하는 비트 중심의 한국어판에 반해 일본어판은 보컬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래방 문화가 한국 이상으로 일상화되어 있는 일본의 J-팝에서는 곡과 가사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댄스 뮤직이나 힙합 중심의 한국에 반해 일본에서는 록밴드의 사운드가 선호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른 하나는 능력설입니다. 아이즈원의 일본어 곡 제작 스태프의 능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입니다. 베테랑 기술자의 의견을 들어보니 아이즈원의 일본어 곡은 지나친 음압의 조정으로 동적 범위가 좁아져 입체감을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차이가 생긴 진짜 원인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이즈원의 초기의 일본어 곡에는 많은 공을 들인 기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의 기대를 저버린 것은 그 이후의 일본어 곡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2019년 9월에 발표된 3집 싱글 뱀파이어는 많은 불평을 샀습니다. 음악의 질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앞서 말한 믹싱의 문제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곡은 쪼개진 아날로그 음으로 시작하는 인트로에서 보컬이 들어가는 변조부에서 일반적인 템포로 바뀝니다. 이러한 연출 자체는 드문 것이 아니니 변조부의 음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인트로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필자가 유튜브에서 이 곡을 처음 접했을 때 컴퓨터에 연결해둔 스피커의 문제라고 착각하여 접촉 불량이나 고장이 생긴 것인지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믹싱입니다. 물론 그것은 뱀파이어의 연출이었지만 필자가 발견한 이 믹싱 문제는 전 세계의 팬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일부는 유튜브의 댓글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그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믹싱의 문제라는 의견과 전형적인 J-팝의 사운드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기분 좋은 안녕에서 가지게 된 제작 스태프에 대한 능력설은 후에 발표된 뱀파이어를 통해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능력 문제가 중시되는 이유는 글로벌화된 음악 환경에 있습니다. 2010년대는 이미 디지털화된 엔터테인먼트가 스마트폰과 SNS에 의해 부분적으로 글로벌화된 10년차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보재산에 해당하는 엔터테인먼트는 디지털화에 의해 복제를 위한 비용은 한없이 하락하여 단가는 저렴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인터넷에 의한 유통비용도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등은 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안에서 비약적인 업적을 이루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K-팝을 시작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또한 그러한 환경을 내다보고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는 20년을 들여 세계화를 성공시켰습니다. 글로벌 아이돌을 목표로 한 아이즈원도 그 흐름에 탈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뱀파이어 때 있었던 일같이 폐쇄적인 J-팝에 아직 남아있는 현상이 유튜브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문제화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아이즈원의 일본 프로듀서를 담당해온 아키모토 야스씨가 세계에 발을 내민 능력의 결과입니다. 반쯤 자폭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는 않을 생각이지만 아이즈원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음악적인 사상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기획 당사자가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사이에 제법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K-팝, J-팝 어느 쪽이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고 아마 프로듀스 48을 보고 아이즈원을 본 사람들은 K-팝 성향의 사운드를 추구하고 있는데 일본어 곡은 AKB계의 J-팝의 댄스곡뿐. 그래서 불만이 나오는 것일까? J-팝 아이돌 노래를 듣고 싶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도 많잖아. 일본어 곡이 되면 갑자기 AKB 그룹 느낌이 노출되어 실망했구나. 아이즈원의 일본 활동은 정말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이미지. 매력적인 곡이나 멤버가 많은데 아깝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핵심 사람만 아는 존재였다. 미야와키 사쿠라씨가 AKB에 있는 것보다 그 그룹을 선택한 것은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고 라쿠엔에서 아이즈원이 첫 일본을 방문하여 선보였을 때 꽤 분위기가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곡 제작에 차이가 나버렸어요. 프로듀스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 아이돌풍의 곡을 원하지 않았고 파트 비율도 서툴렀다. 정말로 아이즈원의 특징과 장점을 알고 만든 곡 맞는 거야? 생각했던 적이 여러 번 있다. 팬이 아니지만 K-팝을 좋아해서 한일 두 노래를 들어보았습니다만 일본의 노래는 아키모토 색채가 너무 강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의 노래가 훨씬 좋은 곳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K-팝을 좋아하지만 일본 노래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어 곡은 후렴구가 되면 전원이 합창하고 랩이 거의 없이 가사는 일본 데뷔곡인 좋아라고 하고 싶다처럼 사춘기인 연애뿐. 이런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본 아이돌 문화의 역사가 긴 만큼 본격적 아티스트와 아이돌의 양극화는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데뷔곡인 라비앙 로즈를 첫 번째로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어. 노래도 춤도 비주얼도 모두가 세련되어 있고 데뷔 무대에서 이 정도는 대단하다고 생각. 한국에서만 요란스럽지 수준 높은 그룹이라고 생각. 코로나에서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린 것이 본인들도 아쉬웠겠지만 반드시 미래의 양식이 될 것이 향후 각각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KB 노기자카 일본의 아이돌 시장이 K-팝에 비집고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일본의 이 기획의 도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본으로는 음악도 굳이 순수한 K-팝이 아닌 것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좋은 물건을 만들지 못하고 팬들에게 역시 K-팝이 아니면 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려 K와 J 사이를 겨냥한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일본의 분석이 대부분 전문적인 것이고 제가 그들보다 더 잘 분석할 자신이 없어서 논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늘의 내용은 일본인들도 K-팝과 J-팝의 차이를 극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